다음 이어질 7화를 기대하게 만들었던 인상 깊은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면 1. 심규진의 과거 6화 초반 부분을 통해 과거 아들의 사진을 꺼내보는 규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아직까지는 숨겨져 있는 과거의 상황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적 사원의 사진을 보는 건지, 왜 살아있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건지, 사진 속에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고양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고양이를 무자비하게 죽인 인물과 사원이 연관되어 있는 건지 애매하고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원작 내용에 각색이 조금 붙어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원작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결과가 아닐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해당 장면이 왜 등장한 건지,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 건지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때문에 원작의 내용을 미리 알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청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장면을 이해하기 전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유연석 배우님이 연기하고 있는 백사원이 진짜 백사원이 아닌 가짜 백사원이라는 것을 이전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죠. 일단 사원의 가족들 모두는 그 사실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며, 진짜 백사원은 어릴 적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해 지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6화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도 반전은 있는데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해당 부분은 다른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들이 죽은 이후 가짜 아들을 만들어낸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또한 이전 영상을 통해 무자비하게 고양이를 죽였던 가면을 쓴 아이의 정체가 진짜 백사원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렇듯 태어나길 일반인들과는 다른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규진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에게 장애물과 같은 아이로, 숨겨야 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는데요. 이후 사원이 동물들을 넘어 사람까지 해치는 지경에 이르자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던 누군가가 사원을 공격하게 되었고, 진짜 사원의 정체를 영영 숨겨내기 위해 제대로 된 사원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유연석 배우님을 데려와 사원으로 만들어버린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원작 설정이 있다는 걸 알고 다시 해당 장면을 살펴보면 남편에게 오늘 같은 날 취하면 안 되냐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규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도 기억 못하는 날, 기억해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 진짜 아들, 진짜 사원이 사망한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인 것 같아 보이고, 그런 규진의 말을 듣고도 근데 오늘이 왜? 와 같이 차가운 모습을 보이는 남편 백의용의 모습이 이어지는 걸 보니 과거의 사건들을 다 지워내고 싶은 그런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기도 싫은 의용이었지 않았을까. 때문에 서로에게 아들의 존재가 얼마나 다름을 알려주는 장면인 것 같아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날이잖아 라고 말하는 규진을 볼 수 있는데, 드라마 역시 원작과 같이 규진을 제외한 가족들 모두는 과거 사원의 사고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규진의 방에서 나가기 직전 20년 전 사고가 있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고 있지 않냐며 해방감이라는 말을 하는 백의용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가족들이 괴물 같은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지 보여주는, 그럼에도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들의 사진을 책 사이에 숨기고 그 책을 꽉 끌어안는 규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도 끔찍한 괴물이었지만 규진만큼은 아직까지 아들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엄마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족들과 달리 아직까지 진짜 사원을 그리워하는 규진의 마음은 해당 드라마 전개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꽤나 길어질 부분이라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규진이 꽉 끌어안고 있는 책을 잡아주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선천적 기질은 바꿀 수 없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었고, 이제는 다들 어떤 부분에 대한 복선의 장면인지 아실 거라 생각이 되며, 역시나 규진과 진짜 사원의 존재까지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알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2. 돌아온 홍이나. 드디어 돌아온 이나와 마주하는 희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해당 부분은 이전 영상을 통해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니 짧게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 희주를 괴롭히기 위한 상황보다는 희주를 돕기 위해 등장한 이나인데요. 진짜 사원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사원이 가짜라는 걸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과거 그런 사원과의 결혼을 피하기 위해 사라졌었다는 설정까지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릴 적 사고로 인해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지만 수술을 받아 다행히도 귀를 고쳐내고 다시 사원 옆에 있는 희주를 구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 인화인데요. 원작에서는 사원을 되찾으러 돌아온 언니쯤으로 잠깐 보이다가 진짜 목적에 대해 드러내 반전의 모습을 보였던 인화였는데, 드라마는 12부작으로 짧은 호흡을 가지고 있기도 하니 이어질 7화부터 곧바로 희주를 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할 인화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부터 희주와 사원이 더욱 위험한 상황들에 노출되는 전개가 이어질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도움을 줄 인물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드라마를 시청하는데 깨알 통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많은 활약을 할 인화 역시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사원과 희주. 희주방에서 협상폰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뒤져보던 사원이 희주가 받은 속옷을 찾게 되고, 그것을 빼앗으려던 희주와 함께 뒤로 넘어져 서로 부끄러운 상황에 놓인 장면을 볼 수 있었죠. 이렇듯 전날 입맞춤 상황과 함께 해당 장면이 이어지면서 당장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사건들과 달리 두 사람의 러블리한 전개 역시 이제는 자주 볼 수 있겠다 싶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가 뛰는 사원의 상황이 이어졌고, 때를 놓치지 않았던 희주는 협상폰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사공육과 사원의 통화가 다시 이루어졌죠. 그리고 해당 통화를 통해 사원이 왜 자신과 결혼하게 되었는지, 왜 자신에게 쌀쌀맞은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지 다 알게 된 희주였는데요. 자신이 노력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면 다시는 이 전화를 하지 않는다 약속해달라는 사원의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진짜 이후부터는 너무나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사원을 볼 수 있었죠. 뚝딱대며 표현도 하고 나름 질투도 해가며 이제까지와는 정반대의 귀여운 모습들을 보여준 사원이었는데, 희주가 조난당한 마지막 상황을 통해 조금 남아있던 의심마저도 지워준 사원의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으니, 만약 희주가 그날의 통화를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 7화부터는 사원의 뚝딱대는 모습까지 귀여워할 희주가 되지 않을까, 제대로 마음을 주고받는 행복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작의 내용대로 드라마 전개가 흘러간다면 마지막에 이어질 갈등 상황이 서로가 너무 애틋하게 사랑을 해야 더욱 화려해지는 전개라서, 그 화려한 마지막 전개를 위해 마지막 전개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정말 죽도록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의 모습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4. 상우와 유리. 보육원으로 향하기 전 아이들이 먹을 과자를 사기 위해 마트에 들른 두 사람을 볼 수 있었죠. 왜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파고 다니냐, 상사에게 통화로 혼나는 유리의 상황이 이어지고, 왜 그렇게 깨져가면서까지 자신을 도와주냐 묻는 상우의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후 그거는 이라며 말끝을 흐리는 유리의 모습이 이어져 궁금증을 더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당장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우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 유리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 상우를 돕고자 했던 유리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후 과거 아이들과 상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활짝 웃는 유리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는 걸 보니 왠지 두 사람이 서브 주연으로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원을 좋아하는 유리고 희주를 좋아하는 상우지만 각각 이어질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욱 어울리는 듯 보이는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이어지면 좋겠네요. 혹은 원작과 달리 각색되어 지금의 사원이 사실 보육원에 있었던 아이 중 한 명이 아닐까 싶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유리라면 사원의 과거와 관련된 무언가를 염두에 둔 행동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앞의 상황이 더욱 유력해 보이긴 하네요. 다음 이어질 7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